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일 3시 2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 일주일에 거의 영상 한 3, 4회 정도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데요. 뭐 좀 매매 전략 같은 경우 제가 보이는 자리에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뭐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죠. 네, 제대로 된 반등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등의 세기나 아니면은 그런 반발 매수세도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은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삼천당 제약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안과의약품, 안과의약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제 안과 전문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였고요. 현재 지금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지역을 나눠서 파트너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연 매출 9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 바이엘이라는 회사와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암까지란 치료제인데 조만간 이게 그 내년이나 2025년 사이에 이제 그 글로벌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임상 3상에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 아까 뉴스를 한번 보니까 경쟁사들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에스페스라는 그 플랫폼 기술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또 시장에서는 또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실적이 좀 변경이 되었었죠, 최근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병원, 의원, 내원 환자 감소로 인해서 의약품 매출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를 했다. 뭐 그러면서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나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게 코로나 원래 관련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연구 개발에 돈이 쓰여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약사는 항상 연구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어제 이제 영상을 그래도 올려드렸어요. 네, 저는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아니면 종목 볼 때 거의 패턴 관점에서 많이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반전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좀 관찰을 많이 하면서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을 많이 관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타이밍은 개인적으로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놓쳤다가 나중에 올라가느냐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이 주어졌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비가 아닌 상어가 얼마나 날씬하고 87,000원까지 빠르게 회복하길 기도해 봅니다. 87,000원이요? 87,000원이면은 한 이 정도겠 87,000원이면은 여긴가요? 어, 그 댓글을 항상 열심히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줄여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본 관점에서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올라갈 때 조금 줄여놨다가 그 돈 가지고 다시 밑에서 줍줍 하다 보면은 괜찮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리고 명절 며칠 전에 항상 지수가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명절 전에 조금 돈을 빼거나 아니면은 돈 이제 명절에 나가다 보니까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테크윙은 제가 리뷰를 하진 않아요. 네, 테크윙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는 맞는데 다른 분이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좀 그런 반등에 있어서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막 큰 반등은 아니죠. 그렇다고. 예, 그 뭐냐 한 5% 정도, 4.5%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종가상. 네, 뭐 그렇게 뭐 강한 반등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뭐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래서 제가 직전 좀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주봉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트렌드 정도를 이제 이탈이 나왔죠. 이탈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항이 됩니다. 예, 저항이 되는데 일단 1시간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좀 뭐 실질적으로 이 트렌드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는 사람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탈 돌파가 나온 시점은 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좀 패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돌파는 나왔고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타이밍이 주어질 때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로 인해서 더 빠진다. 이게 좀 특징이죠. 이런 추세 돌파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이때 시점에서도 최근에 뭐 고점과 고점을 봤을 때, 그쵸? 고점과 고점을 봤을 때, 아, 여기는 저점이 나왔고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도 나왔고. 자, 그러면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은 여기를 뭐 쌍바닥으로 보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으면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도 맞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페일러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실패했죠, 이제. 여기에서 쌍바닥이 되었든 추세 돌파 이후에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게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단 말. 그 이후에 이제 또 반등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를 아 그래 여기까지는 이탈하는 거 보고 사자. 그럼 지금이죠 지금. 지금인데 과연 이전처럼 또 실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7만 원대를 테스트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패턴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패턴 관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도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매도로 아니면은 공매도 뭐 이런 관점으로 볼 만한 시그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만 좀 이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그래도 조금 실망하지도 않고 그러겠죠. 현재. 네, 이 정도의 흐름을 보고 있죠, 지금. 네, 이 정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레벨은 적정 레벨까지 조정을 또 줬어요. 조정을 주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때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는 누가 그렇게 말을 못하냐라고 하는데 일단 쌍바닥의 조건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지지를 1차적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은 손절이 다 나가요. 여기서 아 이래도 여기 버텨주면 올라가겠다라고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붙었겠죠.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아 쌍바닥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붙었는데 그러면 손절은 보통 직전 저가에다가 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딱 손절하자마자 다시 올라오죠, 여기까지. 예. 직전 이런 매물대나 아니면은 그런 부근까지 올라오다가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손절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쭉 빠지고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뭐 박스 작은 박스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이제 돌파는 나왔는데 과연 그런 시점에 어떻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현재.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단순하죠. 예,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예, 어떤 흐름, 단기적으로 어떤 박스적인 형태는 뭐 시분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돌파가 나왔고 지지를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한번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다 저항이에요. 저항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뭐 받을 만한 자리에서는 다 저항을 받을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쭉 쏜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추세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주든지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이클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만약에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좋죠. 예, 이렇게 가면 좋죠, 상당히. 근데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그널이나 좀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1월 2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